자, 38번 보겠습니다. 자, 38번 핵심 내용을 좀 볼까요? 과학에 관한 글인가 봐요. 이 과학이라는 것은 더 정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보는 방식, 즉 패러다임, 세상을 보는 방식, 패러다임이 뭐하다? 바뀌는 것이 과학이다. 과학의 발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내용이 좀 여러분들 이해하기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잘 따라오시고요. 여러분들 좀 최대한 이해할 수 있게끔 추가적인 설명도 좀 제가 해놨으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as가 나왔네요. 부사절이 문장 맨 앞에 나왔어요. 뭐뭐처럼이야. 뭐뭐처럼. 뭐처럼 이 쿤이란 사람이 뭐하다? propose. 제안한 것처럼 이 말이야. 제안하다. 뭐라고 제안했냐? 자, 저는 쿤이란 사람이 제안한 것처럼 이랬잖아. 딱 이 문장을 읽자마자 쿤? 유명인인 것 같은데 이 유명한 사람이 제안했어? 그러면 이 유명한 사람이 제안한 것은 핵심 내용일 확률이 높아.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글을 읽어 나갑니다. 물론 100%는 아니에요. 이걸 뒤집어 엎는 경우도 가끔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일반적인 생각. 이 유명한 사람이 제안했대. 그러면 필자는 그 유명한 사람이 제안한 것을 백그라운드로 해서 자기의 주장을 펼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콤마 이하의 내용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글을 읽으셨나요? 볼게요. 자, 쿤이 제안한 것처럼 우리의 proposition, 명제야. 벌써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오죠. 명체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명제. 제가 칸을 좀 띄워놓는다고 띄워놨는데 좀 깜빡했나 봐요. 여러분들 필기할 공간을 좀 넉넉히 드린다고 작업을 해놓은 다음에 좀 빠뜨린 것 같습니다. 제가 어쨌든 자, 우리의 명제. 뭐에 대한 명제냐면 세상에 대한 우리의 명제야. 자, 세상에 대한 우리의 명제는요, 이 말이야. embedded인데 embedd는 끼워 넣다의 뜻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좀 무슨 말인지 갸우뚱합니다. 끼워 넣어진대요. 어디 안에 끼워 넣어지냐면 within paradigm이야. 사고방식이야. 또는 시스템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 패러다임을 사고방식이나 어떠한 시스템.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그냥 막 넘어가지 않을게요. 세상에 대한 우리의 명제. 즉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사고방식 안에 끼워 넣어졌다라는 말은 자, 적어 놓으세요. 우리는 어떤 사고 시스템을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 이 소리야. 사고 시스템을 통해 세상에 대한 명제가 이런 사고방식, 사고 시스템 안에 끼워 넣어진다라는 말은 우리는 어떤 사고 시스템을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 얘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빨간 안경이란 시스템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렇죠. 빨갛게 보이겠죠. 그 얘기야. 자, 파란 안경이라는 시스템을 끼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세상은 파랗게 보이겠죠. 그 얘기입니다. 특정 사고방식이나 시스템을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 이 얘기야.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서 콤마가 나오죠. 자, 콤마는 뭐냐면 콤마 뒤는 부연 설명 아니면 병렬 구조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부연 설명으로서 누구를 부연 설명해 주는 거냐면 자, 앞에 나온 이 패러다임이죠. 패러다임. 이 패러다임이 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야. 패러다임. 이 패러다임이 뭐냐면요. 이런 거야. 뭐 일명 동격이라고 하는데 이 패러다임에 대한 설명으로 총 몇 개가 나오냐? 한번 쳐볼까요? 한 놈, 두 놈, and를 기준으로 세 놈. 병렬이야 이렇게. 자, 패러다임에 대한 설명. A, B, C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패러다임이 뭐냐면요. 이러면요. 패러다임이 뭐냐면 roughly 대략적으로 이런 뜻이야. 대략적으로 여기만 잘 넘으시면 큰 무리는 없을 거야. 대략적으로 일종의 네트워크야. 패러다임이라는 게 일종의 뭐야? 네트워크야. 어떤 네트워크냐면 패러다임에 대한 설명이에요. interrelated야. 이건 뭐야?
상호 연관된 이런 뜻이야. 상호 간에 연관된 이런 뜻이야. 상호 간에 연관된 어떠한 헌신. 커미트먼트는 뭐야? 헌신이야. 상호 간에 연관된 헌신 네트워크? 이게 뭘까? 뭐에 대한 헌신이야? 특정 이론에 대한 상호 간 연관된 헌신의 네트워크야. 말이 되게 어렵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림을 그려봐요. 얼른 그려보세요. 자, 1번 밑에다 그림을 그려봐. 자, 이게 하나의 이론이야. 자, 특정 이론에 대한 헌신. 하나의 이론이 있고 특정 이론에 대한 상호 연관된 헌신 네트워크야. 즉 하나의 이론이 있고 그와 연관된 상호 연관된 이 이론과 연관된 그림을 그려요. 이 이론을 뒷받침해주는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오케이? 이런 것들의 네트워크. 이거야, 이게. 이게 1번이야. 1번이라 하지 말고 A라고 할까요? 이렇게. 1학년들이, 1학년 이제 3월달 모의고사인데, 전 조금, 이번 3월 모의고사 지문이 마음에 안 든다고 앞서 지문에서 말씀을 드렸죠. 요게 1번이야, 1번. 하나의 이론이 있다면, 그 이론을 이제 뒷받침해주는 여러 가지 이제 헌신들, 이 이론을 뒷받침해주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뒷받침해주는 헌신적인 것들의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죠. 이게 바로 뭐야? 패러다임이라는 거야. B는 뭐냐? 연결. 뭐에 대한 연결이냐? Subject matter는 주제예요, 주제. 주제의 개념이래요. 주제에 대한 개념.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주제에 대한 개념. 주제에 대한 개념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뭘 들어줄까요? 병이란 게 있어요. 병.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질병을 말하는 거야. 우리가 원시 시대 때는 이 병의 개념이 예를 들어서 뭐 신과 연관지었다. 신과 연관, 귀신이 쓰였다는 등, 그죠? 이게 바로 뭐야? 주제에 대한 개념이야. 그 당시에는 이 병이라는 주제에 대한 개념이 신과 연관되어졌다라는 패러다임을 사용한 거야. 현대는 병균이죠, 병균.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이해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이해되셨나요? 자, 지금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렇죠. 패러다임이 뭐냐? 그리고 마지막 C. 그리고 뭐다? Methodological practice. Methodological은 뭐야? 방법론적인 관행. 방법론적인 관행이라는 게 뭐냐? 방법론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방법이야. 관행은 뭐야? 계속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니까 C는 뭐야? 옛날부터 해왔던 방식을 말하는 거야, 그냥. 해왔던 방식. 이게 다 뭐다? 패러다임. 사실 쓸데없어요. 쓸데없습니다. 예. 자, 이미 제가 앞 문장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근데 내신 강의니까 여러분들 좀 아셔야겠죠. 자, 제가 최대한 여러분 이해 잘 하실 수 있게 설명을 드려봤는데,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쿤이 제안한 것처럼 우리의 명제, 세상에 대한 우리의 명제가 끼워 넣어졌다 이거예요. 어디에 끼워 넣어졌냐면 어디 안에? 패러다임 안에, 어떤 특정 사고방식이나 시스템 안에 끼워 넣어진 거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우리가 어떤 사고방식, 시스템을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 이런 말이야. 예를 들어준 게 뭐야? 빨간 안경이란 시스템을 끼면 빨간 세상이 나타날 것이고, 파란 안경이라는 시스템을 끼면 파란 세상이 나타났으니 특정 사고 시스템을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 그리고 이 패러다임이라는 건 뭐야? 이거 대략적으로 어떤 연결망이야. 뭐에 대한 연결망이야? 관련된 상호 연관된 특정 이론에 대한 그 헌신들, 이 이론을 뒷받침해주는 여러 가지 것들의 헌신들의 연결망. 됐죠? 그리고 개념, 주제에 대한 개념. 설명했죠, 여기. 주제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마지막, 방법론적인 관행. 옛날부터 해왔던 방식. 이런 것들을 바로 사고방식, 패러다임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패러다임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본다. 라고 되게 좀 어렵게 적어놨어요. 몇 명이나 이 첫 번째 문장을 제대로 이해했을까? 아마
욕을 하지 않았을까? 자, 어쨌든 문법적으로는 여기 태 조심해 주시고 be 플러스 버 pp 조심해 주시고, 물론 주어가 복수니까, 아이고야, 복수니까 뭐야? 복수니까 R을 적으셔야 돼요. are embedded, 끼워 넣어지다. 나머지는 뭐 구조만 잘 파악하시고 해석하시고 내용만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 그렇대요. 우리는 어떤 특정 사고 시스템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본다. 그래서 자, 박스 치시고 이것도 연결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요, 즉 우리가 어떤 시스템, 즉 패러다임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래서 뭐 할 때 과학자들이 undertake research 그랬네요. 연구를 뭐 할 때, undertake는 수행하다야. 연구를 수행할 때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이 소리야. 그렇게 합니다. 아, 이걸 이중전치사라고 하는데, 전치사가 연달아 2개 나왔죠? 이렇게 쓰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이중전치사라는 거야. 예. 해석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뭐 문법화 시키거나 어법화 시키지 않을 테니까. 그들은 그렇게 하는데, 어떠한 특정 패러다임, 특정한 어떠한 사고방식, 시스템 안에서 그렇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됐죠? 여기서 그렇게 한다라는 말은 뭐야? 그렇게 한다. 이때 do는 대동사야. 뭐야? 이거야. undertake 대신 받고 있어요. 즉 그렇게 뭐하다? 연구를 수행한다. 어디 안에서? 특정한 패러다임 안에서. 왜? 우리는 어떠한 특정 패러다임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니 과학자들도 연구를 수행할 때 그렇게 특정한 패러다임 안에서 또는 패러다임으로부터 연구를 뭐하다? 수행을 한다, 이 소리야. 됐습니까? 자, 여기도 조금은 중요해요. 이 두가 대동사니까요. 뭘 대신받고 있어요? 앞에 나왔던 undertake를 대신받고 있으니 여기다가 비동사 are 이런 거 적으면 아니 되옵나이다. 됐죠? 과학자도 그렇다. 과학자들도 뭐야? 특정 패러다임을 통해서 연구를 뭐하다? 수행한다, 이거야. 심지어 가장 exacting, 정확한 이런 뜻이야. 가장 엄밀한, 정확한 이런 뜻입니다. 자, 가장 정확한 엄밀한 measurement는 뭐야? 측정치 또는 수치 이런 뜻이거든요. 정확한 어떠한 측정치, 이러한 수치들조차 이 말이야. 이분이니까 수치들조차 오로지 뭐하다? sensible, 이치에 맞는 이런 뜻이야. 이치에 맞다. 오로지 이치에 맞는데 어디에서? From within that paradigm. 그 패러다임 안에서, 즉 그 사고 방식 안에서만 이치에 맞는 거야, 이 말이야. 됐습니까? 즉 우리의 사고 틀에서만 어떤 정확한 측정치나 수치가 나왔어. 근데 그 측정치나 수치가 이치에 맞으려면 그 측정치나 수치가 우리의 패러다임, 사고의 틀에 맞아야 된다는 말이야. 그럴 때만 이러한 정확한 측정치나 수치가 이치에 맞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오케이? 계속 이중전치사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서 상수를 해주고 있네요. 자, 예를 들어, 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야. 앞문장에 대해서. 자, 여기 보니까 방금 those, for example, those 이런 표현들 연결사 빈칸 추론 문제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 look, 이때 어가 붙었죠? look into잖아. 그래서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명사로 쓰였어요. 들여다보는 것. 자, 뭐에 대한 뭐야? 얘야. 앞문장 2분에 대한 2분이 아니죠. 3번 문장에 대한 설명이야. 예를 들어 들여다보는 거야. look이 주어입니다. 들여다보는 것. 뭘? 자, 마이크로스코프는 현미경이죠. 현미경을 뭐하다? 들여다보는 것은 말해줍니다. 너를이 아니라 너에게야. 간접 목적어. 너에게 nothing이 나왔죠. 직접 목적어. 여러분들 이렇게 no가 나오면 이 no를 any로 바꾸고요.
이걸 동사를 부정문으로 바꿔주면 해석이 깔끔해져요. 노가 붙으면 해석을 잘 못하더라고. 당신에게 어떤 것도 보여주지 못한대. 즉 현미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이 너에게 어떤 것도 뭐하다 말해주지 못한대. 조건이 주어지네요. unless는 만약 뭐뭐 하지 않으면. 똑똑이들은 또 이런 말하면 나는 안 똑똑한가 이럴 수 있을까봐 좀 위험한 발언인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심지어 가장 정확한 수치들도 의미가 있대. 오로지 의미가 있대. 어디에서만? 그 사고의 틀 내에서만. 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면은, 또는 그 사고의 틀이 없으면은 그 정확한 수치는 의미가 없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현미경을 들여다보는 것이 당신에게 아무것도 말해줄 수 없대. 만약 뭐뭐 하지 않으면, 뭐 하지 않으면. 그렇죠. 그 패러다임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런 말이야. 사고의 틀에 있지 않으면, 이런 말이겠죠. 그와 유사한 내용이 이어지지 않겠어요? 됐어요? 자, 만약 당신이 are already informed. 원래 inform이 알리다의 뜻이야. 자, 근데 수동태로 해석하면 여러분들이 해석을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어려워하시냐면, 잘 봐. 이걸 수동태를 공부할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중학교 때 공부를 하시냐면, 뭐뭐 되어지다. 맞죠? 그렇게만 수동태를 일괄적으로 해석하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만약 당신이 알려지지 않으면, 알려되지, 뭐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수동태가 나오면 주어는 동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주어에게 동작을 하는 거야. 자, 그럼 생각을 해봐. 누군가가 주어에게 알리는 거야. 폼이 알리다니까. 자, 누군가가 주어에게 알리는 거야. 그럼 주어의 입장에서는 뭐야? 누군가가 주어에게 알렸으니까 주어의 입장에선 안 거죠. 그렇게 해석하셔야 돼. 만약 네가 이미 알지 못한다면, unless는 만약 뭐뭐하지 않는다면이라는 부정이니까 네가 이미 알지 못하면, 이 말이야. 뭐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어떤 본질, 뭐의 본질이야? 그 도구의 본질. 그 도구가 뭘까요? 현미경. 맞죠? 그 현미경의 어떠한 본질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현미경을 굳어보는 것이 너에게 어떤 것도 말해주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미경의 본질은 뭘까요? 그렇죠. 우리의 일종의 패러다임이 되는 거야. 맞니? 현미경이 어떤 것이고, 현미경이 어떻게 작용되는 것이고, 이런 거에 대한 본질. 이런 걸 모르면 당연히 뭐하다. 현미경을 굳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현미경의 본질은 일종의 패러다임을 말하는 패러다임. 됐습니까? 그리고가 나왔어요. 그리고 and가 나왔으니까 병렬 구조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X야. 지금 무슨 말이냐면 전치사 about의 목적어로 두 개가 걸리는 거야. 이렇게. 됐죠? 대충 해석하지 마시고요. 네, 꼼꼼하게. 근데 이때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관계대명사 온 거야. 그리고 것에 대해서 모르면 어떤 것, 네가 be supposed to 부정사 나오죠? be supposed to 부정사 하면 뭐뭐 해야만 한다. 뭐뭐 해야만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네가 look at이 보다니까 네가 봐야만 하는 것, 또는 이걸 학교에서는 무엇이라고 의문사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마 학교에서는 의문사로 해석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무엇을 봐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모르면, 이 말이야. 알지 못하면 내가 뭘 봐야지? 아니 지금 현미경으로 보긴 보는데 이 현미경에서 보이는 것 중에 뭘 봐야지? 라는 것을 모르면 현미경을 들여다보는 것이 너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 어떤 것도 너에게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기서 말하는 현미경의 본질이라든지 또는 뭐야? 네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 건지, 이것들은 다 뭐에 대한 하위 개념이야? 그렇죠. 패러다임, 사고의 틀. 오케이? 이런 것이 없으면 현미경으로 보는 것이 너에게 어떤 것도 말해주지 못한다 이 얘기야. 이해됐죠? 자,
됐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좀 볼게요. 문법. 문법적으로 좀 중요한 부분은 여기 나오는 게 좀 적긴 한데 tells, s 붙여야 됩니다. 왠지 외우시지 마시고 원리를 아셔야죠. 주어가 look이야. 3인칭 보니까 단수니까 s 붙이셔야 되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는 다 아실 거고 여기 좀 조심하세요. unless 써야 돼요. 가끔 선생님들이 어휘 추론 문제로 여기를 if로 바꿔놔요. 자, if는 만약 뭐뭐 한다면이고 unless는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이야. 여기 조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태요. 당신이 누군가에게 알리는 게 아니라 알려지는 거니까 수동태, 내가 아는 거니까 수동태 써야 된다는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의문사절 분명히 병렬구조 about의 목적어로 지금 한 놈 그리고 두 놈, 그 두 놈이 바로 의문사절이 왔다. 의문사, 주어동사 여기도 조금 체크해 주시고요. 여기 좀 나오는 걸 적어서 해석만 좀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됐죠? 계속 똑같은 얘기야. 우리는 뭐다? 패러다임, 특정 사고의 틀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이 얘기야, 이 얘기. 그리고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자, 관계대명사 왓절이 지금 이때는 것이야, 것. 이때는 것이고요. 이때는 무엇을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의문사. 자, 그래서 것 어떤 것이냐? 우리가 뭐하다? 부르는 거야. 주된 발전이라고 부르는 것. 어디에서요? 과학에서요. 과학에서 주된 발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여기까지가 좋아요. 즉 과학에서 발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is not 아니래요. 뭐가 아니래? 어떤 움직임이 아니래요. 아니라고 했어요. 자, from A to B야. A에서 B로의 움직임이 아니래요. 자, 여기서 조심할 건 less 뒤에 지금 뭐가 좀 생략되어 있냐면 여러분들 뒤에 보니까 이게 생략되어 있어요. 여기. 왜냐면 중복돼서 앞에 건 생략하고 뒤에 것만 쓴 거야. 그러면 집어넣어서 해석을 해보면 덜, less니까 덜 정확한 패러다임, 사고방식에서 보다 더 정확한 사고방식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이거야. 과학이라는 것은. 지금 뭘 계속 강조하고 있죠? 사고의 틀을 강조하고 있잖아. 패러다임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과학에서의 그 발전이라는 것은 덜 정확한 패러다임에서 더 정확한 패러다임으로의 움직임이 아니다. 그럼 뭔데? 중요한 게 뭔데? 과학에서 발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뭔데? 뒤에 나오겠죠. 됐죠? 자, 여기서 좀 어법적으로 중요한 건 관계대명사 왓절이 지금 주어들이 왔죠. 그래서 얘는 무슨 취급한다? 문장이니까 단수 취급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 is를 적어야지. 올라온 걸 적어요. 혹시나 몰라서 안 쓰면 안 돼요. 이런 것 좀 챙겨주시고 그 다음 오히려 뭐하다? 요것도 이제 문장 삽입 가능합니다. 여기 오히려 이 문장 연결사도 괜찮지만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문장 삽입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it is horizontal shift야.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뭐야? 과학에서 예를 대신하는 거야. 예를. 그래서 과학에서 뭐하다? 발전이라고 부르는 것. 발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말이야. 부르는 것은 바로 보다 수평적인, 이게 수평적이냐? 수평적인 어떠한 shift, 전환이다 이거야. 자, from A to B죠? 여기서 from A to B. 한 방식, 어떤 방식? 보는 방식이야. 전치사의 목적어. 즉 월드니까 세상을 보는 그러한 한 방식에서 another라는 것만 another way죠. 또 다른 방식으로의 전환이야. 즉 세상을 보는 방식의 전환이 바로 보다 과학에서 발전이라고 부르는 거야. 즉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그게 바로 뭐야? paradigm, 사고의 틀이야. 이해되십니까? 그 사고의 틀의 전환이 바로 보다 과학에서 발전이라고 부르는 거다 이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 있잖아. 잠깐만요. 자,
잠시만요. 이거 뭡니까? 이 부분 좀 두껍게 해서 이 부분 있죠, 여러분. 이 부분은 뭐가 나올 수 있냐? 답정 넣어야 빈칸 추론 나올 수 있습니다. 빈칸 추론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니까. 자, 이 문장 이해되셨죠? 한 번 더 해볼까요? 오히려 그것은, 즉 과학에서 발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수평적 전환이다. 이 수평적 전환에 대한 부연 설명. A에서 B로의 수평적 전환. A가 뭔데? 한 방식, 세상을 보는 한 가지 어떤 한 방식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방식으로의 수평적 전환, 즉 방식의 전환이 바로 보다 과학에서의 발전이라고 부르는 것, 즉 패러다임의 변화, 이게 바로 보다 과학의 발전이다. 됐죠? 자, 마지막 문장 갈게요. 그러면서 쿤에게 있어, 이봐. 쿤. 아까 첫 문장에서 나왔던 쿤에게, 이때 for는 누구누구에게야. 쿤에게 이 과학자, 어디 안에 있는 무엇을 지닌, sorry, with네요. 무엇을 지닌, 뭘 지닌, new paradigm, 새로운 사고의 틀,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닌 그 과학자는요, 봅니다, 이거야. 좀 다르게 보죠. 뭐야? 방식으로 말이죠. 어떤 방식과 좀 다르게 봐요. 갑자기 지금 문장 나오니까 명사 뒤니까 형용사로 해석하면 돼요. 그가 전에 봤던 것과는, 그가 전에 봤던 방식과는 좀 다르게 세상을 바라본다, 이 소리야. 누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닌 과학자는. 됐죠? 여기 이제 목적격, C인의 목적 없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된 겁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잠깐만요. 이건 아니네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아닙니다. 네, 제 생각은 이거는 왜냐면 이때 보니까 이때 C는요 여러분들 그냥 자동사로 쓰인 거예요. 목적어가 필요 없는 자동사로 쓰였어요. 왜냐면 이 way를 여기다 집어 넣어서 해석을 하면 어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관계부사가 생략되어 있지 않았나. 물론 that도 관계부사 쓸 수 있으니까 충분히 that도 가능하겠죠. 이거를 시험 문제화 시키진 않을 거야. 여기에 뭐가 생략될게 이건 나오진 않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해석만, 방식 어떤 방식, 그가 전에 봤던 방식과 좀 다르게 볼 것이다 이거야. 이렇게 해석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어려웠던 질문이었는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 자, 빈칸 추론 충분히 가능하고, 사방군데 다 연결사 빈칸 추론 문제 나올 수 있고요. 맞죠? 그리고 이 레이더 부분은 문장보다 삽입도 괜찮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한 번 더 핵심 내용을 정리를 하고 환기 한번 시켜보고 마칠게요. 과학은 더 정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방식, 즉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 바로 과학의 발전이다. 수고하셨습니다.